참사 나흘째인 오늘에서야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참사 3시간 41분 전부터 무려 11번에 걸쳐 압사 참사의 가능성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한 건 4번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출동 없이 종결 처리됐습니다. 국민의 절규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겁니다. 첫 소식 윤정민 기자입니다. 압사 경고를 담은 시민들의 신고는 저녁 6시 34분, 사고 발생 3시간 41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신고자들은 압사의 위험성을 정확히 언급합니다. 이번 참사가 일어난 곳과 같은 장소를 자세히 설명했고 사람이 계속 밀려와 압사당할 것 같다며 통제를 요청합니다. 약 1시간 반 뒤인 밤 8시 때부터 비슷한 신고가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밀치고 난리가 나 다칠 것 같다. 길바닥에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 사람이 너무 많아 거의 압사당하고 있다. 아수라장이라며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9시를 넘어서자 신고 간격은 2, 3분대로 더욱 좁아집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대형 사고 나기 직전이다. 진짜 사람 죽을 것 같다. 압사당할 위기라며 더욱 심각해진 상황을 계속 알려왔습니다. 사고 발생 15분 전부터 걸려온 마지막 2건의 신고에도 압사라는 단어가 또렷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신고자 11명의 위치는 참사 현장과 바로 주변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비슷한 장소에서 거의 4시간 가까이 절반 이상은 압사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같은 위험성을 알려온 겁니다. 신고자 가운데 희생자가 있는지 경찰은 아직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시민들이 11번이나 압사 경고를 보냈지만 7번은 출동도 하지 않았다.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세한 내용을 보니 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냐? 헬로윈 때문이냐? 사람이 너무 많냐며 되묻기만 했습니다. 현장에 경찰은 오지 않았고 7건의 신고는 그렇게 묻혔습니다. 이어서 서효정 기자입니다. 저녁 6시 때 들어온 첫 위험 신고부터 경찰도 압사라는 단어를 정확히 언급합니다. 압사나 큰 사고가 날 것 같다는 뜻이냐며 신고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통제 요청에는 출동해서 확인해보겠다는 답변도 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나자 비슷한 신고가 다시 이어집니다. 밤 8시 때에만 20분 간격으로 비슷하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왔지만 적극적인 답변 대신 아 그래요라는 대답만 했고 헬로윈 때문이냐 아수라장이냐고 묻기만 합니다. 사고 약 1시간 전인 9시 때부터는 쉴 새 없이 압사 위험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지만 여전히 위치를 묻거나 헬로윈 때문이냐고 1시간 전과 똑같은 대응을 합니다. 거리 전체가 사람이 많냐, 사람이 너무 많다는 뜻이냐며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듯한 발언도 이어갑니다. 사고 발생 15분 전 들어온 신고, 위치를 추적해서 나가본다는 말을 했지만 사고 4분 전 압사될 것 같다는 마지막 신고에도 여전히 위치를 묻고 출동하겠다는 답변만 합니다. 압사 등 인명피해 위험을 알린 이 11건의 신고 가운데 실제 현장에 출동한 건은 지금까지 4건, 7건은 출동 없이 종결 처리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경고대로 307명의 사상자를 낸 압사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를 취재 중인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어제까지만 해도 정부가 했던 설명이 이겁니다. 경찰과 소방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였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정확한 원인을 조사해봐야 한다면서 정부 책임론을 반박해왔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경찰과 소방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참사의 원인일 수 있었던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의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하루가 지난 오늘 이 같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이 장관의 발언을 두둔한 바 있는데 하루 사이에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자, 정부의 설명과 해명이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오늘 공개된 이 신고 녹취록에는 참사 4시간 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경고를 보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일 오후 6시 30분경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 대형 사고 일보 직전이다,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사고가 난 지점을 둘러싸고 무려 11곳에서 신고가 반복해서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실제 현장에 출동해 조치한 사례는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장관 외에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사 사흘 만에야 사과를 한 배경에는 이 신고 녹취록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장관과 국무총리는 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정무 책임을 부인해온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는군요. 어제 저희가 경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게 과연 규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감찰이 시작됐다면서요? 네, 앞서 보신 이 112 신고가 접수가 되면요. 1차 대응 책무가 있는 곳은 바로 서울 용산경찰서입니다. 네. 경찰청이 바로 이 용산서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비계획 수립부터 당일 대응에 이르기까지 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감찰 착수에 앞서서 용산서와 경찰 수뇌부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좀 불거졌습니다. 용산서는 이번 헬로윈에 예상을 넘는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정보 보고를 서울경찰청에 올렸는데도 별다른 지시를 못 받았다고 했고요. 네. 이에 대해 서울청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인파 규모와 또 문제 수준만 담겨 있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지시를 못 받았다. 그리고 일반적인 보고였을 뿐이다. 이렇게 부딪히는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는 수사도 해봐야 되고 감찰도 해봐야겠죠. 네, 경찰청은 용산서 감찰 외에도 이번 참사 전반에 대한 수사를 서울청으로부터 넘겨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약 500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건데요.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리라 믿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앞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경 책임론이 제기됐을 당시에도 현장에 출동했던 123 경정 1명만 처벌받고 끝났던 전례가 있습니다. 네. 하급기관인 용산서 일부 직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가 아니라 이 제대로 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네, 뒤늦게 500명을 투입했습니다. 참사 직전에 이 정도의 인원을 투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무척이나 많이 남습니다. 심수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언제쯤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결심이 섰습니다. 사죄의 말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서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의 말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사과를 결심하기까지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감 표명만 있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늘도 지금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힘써야 할 때라면서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숨진 시민들을 피해자가 아닌 사망자로 표현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사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틀째인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이태원 사고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이태원 참사로 숨진 시민들을 사망자, 사상자 등으로 부르라며 이게 객관적인 용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에 희생자 등 다른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사실상 지침을 내린 겁니다. 정부는 가해자가 불분명해 사망자로 표현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명확하게 이제 가해자 또 뭐 이런 책임 이런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뭐 희생자라든가 피해자 뭐 이렇게 이제 용어도 사용합니다만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중립적인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 정부는 전국에 마련된 분향소를 사망자 합동 분향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는 전국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천안함 사건 때 애도 기간을 선포하면서 숨진 장병들을 희생 장병으로 불렀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장관은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참사 대신 사고가 중립적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뭡니까? 야당은 정부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이번 참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희생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거나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태원 참사 155분의 희생자가 그냥 죽은 사람입니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법적 대응을 고려해 용어를 선택한 걸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행정문서에서 표현하는 것을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애도의 마음과 혼돈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경찰은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지만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서 안전 지침도 없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7년 전에 관련 지침을 손봐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아본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공공행사가 아니라도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담겨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장관과 경찰청장이 고개를 숙이기 직전까지 정부는 관련 지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도록. 그런데 이런 지침 손보자는 지적은 7년 전에도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경찰청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서 경찰의 역할을 정하기 위한 민간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연구팀은 국민 절반 이상이 행사 안전의 총책임자를 경찰이라고 본다며 공공행사가 아니고 주최자가 따로 있어도 경찰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경찰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역 축제나 공연이 아닌 다른 행사 때도 안전관리 계획을 꼭 세우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찰 책임을 폭넓게 보되 지침을 자세히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경찰은 연구팀 보고서를 지침 개정에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7년 동안 바뀐 건 없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교수는 JTBC에 질서 유지는 경찰 본연의 책무인데 제안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주최자 없는 행사라서 관리가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루 만에 기조를 바꿨습니다.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경찰 등 기관끼리 미리 협업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 우려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경찰에 각종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